푸틴 대통령은 어쩌면은 이 마두로 대통령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생포하고 싶었을 것 같다. 러시아는 예. 우선 그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봤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혹시 침공을 하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마두로 생포 소식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밤잠 못 자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아, 김정은을 생포할 수 있다고요? 마두로처럼?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면 왜 못해요? 네,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이 이야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군님,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이요, 그 빈라덴 사살 그 이후로 가장 위험한 작전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동의를 하십니까? 모든 작전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라를 상대로 하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됐으면 잘못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병이 뭐 18,000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 지난번 빈라덴처럼 무슨 헬기가 갑자기 추락을 했다. 또는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고립이 됐다. 그 구출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정규군만 10만이 넘는데 탱크가 200대가 있고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 그 압박을 가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10분, 20분 만에 끝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1시간, 2시간 지연됐으면 아마 볼만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작전, 생포 작전에 투입된 부대 델타포스. 그러니까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해군은 네비실. 네이비실. 예. 이 델타포스 얼마나 무시무시한 부대인가요? 미국에는 특전 단위 5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1, 3, 5, 7, 10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특전단의 델타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대테러 부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70년도에 그 테러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인질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유럽에는 뭐 그 SAS도 있었고 또 독일에 뭐 대테러 부대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미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기 시작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델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었고 그동안 이제 성공한 작전도 있었고 또 실패한 작전도 있었고 그랬죠.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대성공을 했지만 사실 뼈아픈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이 델타포스의 뼈아픈 실패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80년도에 그 이란에서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했는데 완전히 뭐 이번 작전의 거꾸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때 항공기들이 고장이 많이 났어요. 급기야 서로 충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작전이 실패한 건 물론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작전에 투입됐던 160 항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미국 조종사들이 기량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야간에만 훈련을 해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만 훈련을 해요. 사실 작전은 그런 어둠 속에서 주로 네. 이루어지잖아요. 헬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1980년 그때 어떤 실패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 오늘의 이 네. 작전 성공이 있었다. 네. 현직 국가 수반이요. 미군에 체포된 게 이번이 보니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파나마 독재자인 마누엘 노리에가 그때 당시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노리에가는 이제 미국의 뭐 쉽게 말하면 정보원이자 끈앞풀이었는데 미국 말 잘 듣고 협조할 때는 좋았는데 본인이 이제 권력을 내놓을 때쯤 돼야 되는데 권력을 안 내놓고 독재를 하고 여러 가지 반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특히 그 파나마 운항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주권을 내세우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또 마약과도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형적인 재래식 작전이었어요. 파나마의 군사본부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노리에가를 잡으러 가는 이런 작전이었는데 전투를 꽤 했죠. 상당한 규모의 전투력이 들어갔고 네.
그래서 결국은 노리에가를 잡아서 미국으로 압송을 해서 뭐 한 40년형을 받게 하는 그런 걸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하여튼 군사작전이야. 대규모 병력이 투입이 돼서 한 평당 한 평당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재래식 작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중전, 지상전 요 정도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 마두로 생포 작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올렸던 게 또 있습니다. 이 후세인 생포. 보니까 그게 2003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면 이제 후세인이 이렇게 땅굴 같은데 어디 이렇게 있었다가 숨어 있었죠. 예, 그러다 생포됐던 저도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과 그때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요. 이번에는 생포를 하려고 하는 분명한 체포 작전이었고요. 일종의 정밀 추출 작전이에요. 추출. 뽑아내듯이 정말. 네네. 예. 그런 작전이었고 후세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마침 그때 상황이 맞아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군사력하고는 상관없는 게 예. 정보가 그러니까 작전의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군사작전은 끝난 상태에서 일종의 민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들이 그 전범으로 보고 있던 후세인을 계속 여기서 정보 들어오고 저기서 정보 들어오면 거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후세인을 잡은 거죠. 이번 건은 하여간 이 마두로를 빼내서 재판에 넘기고 보다 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서반부에 대한 패권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저는 봅니다. 생포가 아닌 사살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빈라덴 사살 그게 보니까 2001년에 이제 9.11 테러의 주범인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생포가 아니라 사살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누구를 사살한다는 그런 건 안 해요. 자발하지. 죽여라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은 하도 참 멋있어요. 어? 근데 그 좀 뭐라 그럴까 유치한 군사적으로 보면 유치한 군인들이라는 게 살인하는 사람들은 암살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틀린데 빈라덴의 경우는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네. 그래서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총을 들고 있더라도 야, 손 들어 라고 해서 총을 놓고 손을 들었으면 쏘면 안 돼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빈라덴은 손들어 했는데 손을 안 들고 총을 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쐈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미군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하여튼 생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정보가 확실하고 하니까 야, 뭐 무기도 없다더라.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생포해라 해서 분명한 그 미션이 있었는데 빈라덴 같으면 가능하면 생포하고 라고 했겠죠. 아니면 그냥 교정규칙 따라 뭐 이렇게 했거나. 이번에 마두로 생포 소식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밤잠 못 자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나도 마두로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도덕이 재발절이다고.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은 돼요. 미군이 있으니까. 아, 김정은을 생포할 수 있다고요? 마두로처럼?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면 왜 못해요? 그래요. 아니 북한도 이 군사력이 또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S-300인가 하는 그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도 S-300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뭐 최신 방공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쁜 방공망도 아니야. 이번에 F-35 스텔스기, F-22 스텔스기는 투입이 됐지만 F-15가 투입됐다, F-16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F-16이나 F-15 같은 스텔스 기능이 제한되는 항공기들은 이놈의 S-300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무력화됐잖아요. 뭐 북한 방공망도 2분 만에 무력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을 안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한국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조 안 하기는 힘들거든요. 현 체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90년대 초반에 영변 원자로 폭격하겠다고 할 때도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되지만 의지, 마음 이게 안 돼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자기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북한은 근데 핵이 있고 그 이번 마두로 생포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집착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는데 지금 장군님 말씀으로는 핵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핵무기는 쓰임새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핵 버튼. 그러니까 아주 최후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냥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근데요, 그 미국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우리를 패싱하고요. 북한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생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의 협조가 물리적인 협조가 없어도. 물리적인 협조가 현 체제에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 체제로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를 패싱한다는 현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 필요 없어 난. 북한 공격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조롱하고 미국의 재산을 뺏고 예? 미국 재산 뺏은 거 아시죠? 미국의 재산을 뺏었어요. 그리고 마약도 수출하고 그리고는 미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중국하고 손을 잡고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죠. 이제 북한도 자기네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이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이거는 핵 잠수함인데 핵무기를 달고 있는 거. 그거 미국이 공격도 안 할 건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미국한테 공격을 당할 빌미만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어쩌면은 이 마두로 대통령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생포하고 싶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러시아는 예. 우선 그 우크라이나를 얕잡아 봤어요. 아, 시작할 때부터? 네,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안 한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하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5천만 불이 없었겠습니까? 젤렌스키 악마화 해가지고 그다음에 현상금 걸고 내부 자를 첩자를 확보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그거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뭐 그럴 필요 없어. 걔네들 한 방이면 다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예 그런 준비를 안 한 거죠. 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능력에 비해서 미국에 뒤진다기보다는 준비 자체가 좀 부족했다. 네, 능력도 미국하고는 될 수가 없죠.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요. 중국이 타이완을 혹시 침공을 하면 그것도 이런 방식, 이 미군이 마두로를 생포하듯이 이런 작전 방식이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죠. 우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만이 터키하고 손잡아가지고 위구르 문제를 그야말로 국제화시키고 그 위구르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제공하고 뭐 혁명을 유도하고 막 이랬다. 그 다음에 중국에 마약을 수출하고 공산당을 직접 공격하고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강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전을 해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만의 총통을 뭐 제거한다?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대만 전체를 점령을 해야지.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 점령한다는 건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그 명분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명분도 그렇지만 예. 그 이외의 능력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영역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안전 가옥이 세계에도 뭐 여러 안전 가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범죄 집단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오늘 긴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